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장애인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베트남의 장애인 고용 및 직업 재활,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우리 한국의 장애인 직업훈련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아니라면은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고 같이 논의도 할 기회가 있을 건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꼭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장애인 직업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1부에서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한국의 훈련 기간별 소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부 끝나고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로 장애인 직업훈련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업훈련의 역사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공공직업훈련 기관의 출발은 1991년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이 대한민국의 장애인 공공훈련기관의 최초의 설립입니다. 이후 저희가 90년대에는 민간훈련기관 지원, 특수학교 직업훈련 지원, 장애인 개별훈련 수강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훈련기관이 1차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부산 대전 2개소, 2002년에는 대구 전남 2개소, 그리고 2004년도에는 장애인 직업훈련을 생애 주기별 복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들어서는 훈련기관의 다각화와 전국적인 시설 확충에 들어갑니다. 2014년 맞춤훈련센터 1개소 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까지 총 26개의 미니 훈련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향후 2021년 이후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 훈련 시설 구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서울에 IT 전문 훈련센터 1개소와 2022년도에 또 1개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2023년도에는 첨단 직업능 개발 1개소를 시청각 장애인 전문 훈련센터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훈련 기간에 대해서 일단 포괄적인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직업훈련 사업의 첫 번째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채용을 원하는 사업주의 훈련을 하는 것을 첫 번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경쟁력 있는 장애인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매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장애인 기능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기능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훈련기간의 종류별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훈련기관이 규모가 큰 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기숙형이고 장애인 공공훈련기관에서 전국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소는 말씀드린 대로 신축 중에 있고요. 두 번째가 맞춤훈련센터입니다. 직업능력개발원이 규모가 있는 대학 수준이라고 한다면 맞춤훈련센터는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6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기업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IT 인력 양성을 위해서 IT 직업 전문 훈련센터도 저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개소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장애 유형별 훈련 기간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발달장애인은 통합훈련이 어려우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훈련을 별도로 하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전용 훈련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에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국에 19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훈련인데요. 직접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가 좀 심한 분이나 또 어떤 집안일 이런 것들 때문에 직접 훈련을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사이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 친화적 컨텐츠를 탑재한 사이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민간 훈련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전체 훈련을 갖다가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가 같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직업훈련 지도인데요. 저희 나라를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있다는 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에 6개소, 그리고 맞춤훈련센터가 전국에 8개소, 그리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전국에 1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동쪽, 저희 나라 입장에서 동쪽으로는 훈련기관이 없는데 이쪽이 저희가 좀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외에는 전국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다음은 저희 직업훈련,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규모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훈련 전체 규모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나누어지는 게 공단이 직접, 그러니까 하는 공공훈련기관, 그다음에 민간을 지원해주는 훈련기관으로 A, B로 나누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기간 수는 한 101개 기간 정도가 되고요. 연간 훈련 목표 인원은 3,785명 정도가 됩니다. 연간 예산은 67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공단이 직접 하는 훈련인데요. 전체적으로 기간 수는 33개고 연간 2,770명 정도를 하고 예산은 한 6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세부적인 것은 주어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훈련기관을 지원하는 건데요. 공공에서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민간이 훈련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전체 68개소고요. 훈련 인원은 전체적으로 1,015명 정도가 됩니다. 지원 예산은 한 67억 정도가 되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일반 공공훈련기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훈련기관에서 장애인을 훈련하는 경우에 장애인에게는 훈련 수당을, 그리고 가르치는 분에게는 교사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훈련기관에서 장애인 전용 학과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훈련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문기관, 장애인 복지관 등입니다. 장애인 전문기관에서 장애인 훈련을 할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을 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직업훈련 진행 절차 및 대상인데요. 저희가 진행 절차는 훈련기관에 입학을 하게 되면 훈련 계획을 개인별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 및 사후 지도를 하는 4단계를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직업훈련 대상 및 지원 제도를 알려드리면 지원 자격은 취업을 희망하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이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1개월에서 24개월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비는 전액 무상 지원입니다. 물론 여기는 교재비 및 실습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월 4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요. 훈련 기간 중에 상해 보험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훈련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물론 취업 및 수료 후의 사후 관리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럼 이런 직업훈련 기간에 대해서 주요 지표를 갖다가 제가 평가하는데요. 이 기관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수료생의 취업률을 가장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생 중에 취업한 비율입니다. 저희가 인정하는 범위가 공적보험인, 우리나라의 공적보험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료생의 취업률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20년 평균 실적은 86.2%입니다. 두 번째, 취업만 시키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 회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속을 하냐도 저희가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료생 고용 유지율이라는 지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료 후 최초 취업한 기업에서 90일 이상 근속한 비율입니다. 물론 임금을 받은 기간이어야 되고 공적보험인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에 따른 2020년 평균 실적은 87.7%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훈련생 정원 유지율입니다.
훈련 기간별 훈련생 정원 유지율을 저희가 따지는데요. 연간 유지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간별로 훈련생을 매일 단위로 얼마를 유지하세요라는 비율을 저희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 1년 동안에 유지한 평균을 저희가 잡는데요. 2020년 평균 실적은 99.5%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 우수 사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직업훈련을 통해서 어떤 수의 대상에서 임금 근로자가 되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사례 중에서 우수한 사례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좋은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 통해서 한 우수 사례라든지 아니면 장애를 극복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해서 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기관은 매년 이런 평가를 받아서 다음에 사업 예산이든지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반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직업훈련에 대한 주요 이슈가 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각이라든지 청각장애인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척수장애인 등 통합훈련이 좀 어려운 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 유형에 대한 전문 훈련기관 설립 요청이 고객으로부터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직업훈련이 장애를 가리지 않고 통합을 기본으로 했는데 보다 좀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시각, 청각 등 별도의 훈련 기관 설립이나 별도의 반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요즘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무장애 공간을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고훈련 공간에서는 시각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박물관에 가면은 어떤 유치에 가면 설명을 해주듯이 RF 신호를 받아서 현 사항을 계속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향후는 뭐 구글 클래스, 구글 안경이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그런 훈련 공간에서는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시설들을 하게 됩니다. 뭐 수어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라든지 또 이렇게 속기 서비스, 그다음에 주목을 받기 위한 조명 이런 것들을 훈련 공간에 설치해서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에 대해서 큰 장애를 느끼지 않게 그런 식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역에 전문 훈련 교사도 양성을 하고 있고 또 적합한 직종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 직업훈련의 대한민국 직업훈련의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장애 정도 및 수준별 이원화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준별 훈련 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장애 정도도 있고 또 학습 수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습 수준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전체 훈련 대상에.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도 또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가 정한 저희가 NCS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정한 표준을 이수할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는 표준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장애 정도나 또 학습 수준으로 해서 표준의 훈련을 따라가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국가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전문화된 훈련 과정을 개발해서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 수준별 훈련 체계를 구축해서 장애 개인 특성상 이렇게 훈련하는데 이것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정착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이슈인데요. 저희가 훈련 인프라 부족에 따른 훈련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 매 3년 주기로 훈련 수요 조사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장애인분들에게는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국의 지역별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그 훈련받은 장애인을 지급 훈련을 받은 장애인을 그 채용하겠다는 의사 타진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매 3년 주기로 이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요게 저희가 근거가 돼 가지고 훈련 시설을 확충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 대한민국에도 훈련기관이 장애인 전문 훈련기관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수요조사와 전체적인 기업이 그 장애인에게 그 고용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을로 그 기업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기업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훈련된 장애인이 없다는 것이 장애인 고용 기피 사유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훈련 기간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까지는 공단의 지구훈련은 그 5개 있는 그 규모가 큰 직업능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그 최근에는 훈련 인프라 확대 정책에 따라서 그 21년에는 32개 훈련 기관으로 확대되는데요. 밑에 표와 같이 그 6개에서 32개까지 확대되는데 불과 그 긴 기간이 아닌 한 6년, 7년 정도네요. 7년 정도에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징이 과거에는 규모가 큰 그 기숙형으로 훈련 기관을 설립을 했다고 하면 14년부터 설립을 한 기관들은 대부분이 도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좀 편하고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 정류장에서 그 근거리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저희가 다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를 다니는 거와 마찬가지인 그런 식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모는 상당히 그게 크지 않는 소규모입니다. 보통 우리 훈련센터가 실평수로 저희가 한 300평에서 350평 내외 정도가 됩니다. 이런 미니 훈련센터를 설립을 쭉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슈로는 제가 훈련 인프라 부족에 따른 훈련 시설 확충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네 번째 이슈는 4차 산업혁명 첨단 일자리에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그 장애인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효과는 그 장애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랍니다.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겠지만 또 우리 장애인분들이 조금 그 단순 직무에 좀 근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먼저 그 일자리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또 장점으로는 그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과학 기술의 발전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동안 장애로 인해서 훈련을 받지 못했던 것들이 과학의 기술로 인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그 한 손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노보팔을 이용한다든지 또 우리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그 기립 휠체어로 이용해서 서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도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직업훈련은 그 방향도 현재 이슈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과거에는 저희가 기계, 전자, 정보기술, 디자인 등 이렇게 단위 분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융합 훈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융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 융합 집중훈련 인력 수요 및 고학력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에는 학력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장애인이 과거에는 학력이 그리 높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비장애인과 유사하게 학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고기능 훈련을 직종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최근에는 그 첨단 직업능력개발원 및 IT 전문훈련센터도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슈로는 그 발달장애인의 훈련 확대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그 장애인 출연율은 한 5% 정도 전체 인구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발달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입니다. 10%가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인데요. 그 좀 제한을 해서 한참 그 일을 해야 되고 구직을 해야 되는 연령대인 29세 이하로 하면은 그 장애인이 그 29세 이하에서는 무려 65%를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많이 고령화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의 장애인 그 발생 빈도가 그 후천적 장애가 많기 때문에 선천적 장애인, 발달 장애인이 청년층 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달 장애인이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통합훈련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전문 서비스가 좀 그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훈련은 그 특별한 그 훈련 전문 훈련 기관을 만들어서 훈련을 해야겠다는 정책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로 해서 발달 장애인은 어떤 학교 교육과 다음 그 직업훈련 간의 괴리 그리고 타 장애 요인에 비해서 그 사회 진출 포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발달장애인 전문훈련센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타 장애 요인과 통합 훈련을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전용 훈련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 전문훈련센터는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전문훈련센터가 전국에 19개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는 그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일찍 저희가 같이 개입을 해서 그 일찍 그 직업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이슈로는 발달장애인 및 지적 자폐장애인에 대한 훈련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파트 1에 대해서는 그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훈련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 방향은 대규모 기숙형 훈련 시설을 지어서 그 운영을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기업에 맞춤 훈련센터 그리고 그 장애 유형별로 하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그리고 그 IT 또 정보화를 중심으로 하는 IT 전문 훈련센터 등 어떤 좀 전체적으로 어떤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기관으로 설립이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일부에서 대한민국의 직업훈련기관의 개요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의 기관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식 잘 취하셨습니까? 제가 요 앞 시간에는 그 대한민국의 직업훈련기관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좀 더 궁금해하실 그 훈련 기관별 세부 내역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그 가장 큰 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IT 전문훈련센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사이버 직업훈련, 그리고 우리 민간훈련기관 지원, 장애인 기능경기대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그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1개를 신설 지금 중에 있는데요. 전문대학교 정도의 그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숙형으로 장애인 공공직업훈련관의 기관입니다.
장애 유형 및 학생 능력에 맞춘 다양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경쟁력 있는 장애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능력개발원의 입학 절차인데요. 제일 먼저 저희가 입학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 평가에서는 직업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은 장애인이 이 합격자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입학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선발평가는 전문 직업평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편의시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인 1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력 정진실, 그리고 식당, 그리고 체육관 등을 운영해서 입소한 장애인 훈련생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업능력개발 훈련에는 어떤 훈련이 있고 또 어떤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훈련 직종은 기능훈련입니다. 최대 12개월, 한 1년 정도 훈련인데요. 이 영역은 특정 산업 분야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기능훈련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거를 예를 들어 드리면 PT에 있는 것처럼 CAD/CAM, 메카트로닉스, 전자기기, 모바일 기기,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 사무 행정, 그리고 컴퓨터 디자인, 그리고 전자 출판, 경영회계입니다. 특이한 게 경영회계가 좀 특이한데 이거는 사무직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고 저희가 전산회계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정도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첨단 융복합 훈련도 현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같은 경우는 어떤 2개, 3개 정도 되는 훈련 분야를 융합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최대 훈련 기간은 한 24개월 정도 됩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복합 기술 기능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스마트 가공 기술, 스마트 메카트로닉스, 지능형 시스템,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개발, 3D 기계 설계, 3D 프린팅, 융합 소프트웨어, 스마트 전력전자, 그리고 드론 조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 과정입니다. 이 앞에 두 과정이 어떤 산업 분야에 세팅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장애인에게 맞춰서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교육기간은 최대한 12개월 정도 되고요. 장애 유형 및 생애 주기별로 특성에 맞는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반이라든가 시각장애인반이라든가 청각장애인반, 발달장애인 전용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성장애인 훈련 과정, 최근에 장애인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장애인에게 맞는 장년장애인 훈련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준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자격증 취득반입니다. 또한 특화 과정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직종이 생기고 기업에서 취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직업훈련을 하면은 지금 항상 사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직무를 사전에 좀 예상을 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은 수시로 개설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 보면 네일아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리스타, 제과 제빵, 기금속 공예, 사무행정 지원, 서비스 산업, 그리고 제조기술, 자격증 준비반, 사랑 연계 등입니다. 훈련생에는 직업훈련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의료재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고 또 훈련 외 훈련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인지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언어 수리 영역 등 기초학습의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 프로그램,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 향상을 위한 대인관계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한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위한 심리재활 프로그램, 실제 현장과 똑같이 꾸며놓고 그런 직무를 해보는 그 모의 작업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의료 담당 직원을 4명을 배치해서 그 약물 복용이라든가 체중 조정 등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가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5개 직업능력개발원의 모습인데요.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이 5개가 우리나라를 5개 권역으로 크게 묶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특이한 것은 현재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축 중에 있는데요. 이 직업능력개발원은 2023년에 개원 예정입니다. 전체 규모는 훈련 정원 300명이고요. 건립 비용은 1,135억 원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베트남의 우리 장애인 고용이나 직업재활, 직업훈련 전문가 분들이 저희가 2023년에 개원하는 이 첨단 직업훈련 기관에 꼭 오셔서 새로운 시설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또 첨단 시설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함께 이렇게 견학하고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업능력개발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맞춤훈련센터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은 기업의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업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실제 고용을 해야 되는데요. 기업이 대부분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장애인이 없다가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도심 중심지에 이런 훈련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맞춤훈련센터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어떤 실무 훈련을 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장애인 시설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장애인을 훈련시키는 노하우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이 훈련 기관에서 대행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OJT 교육을 사전에 여기서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강사를 투입해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해당 회사에서 직접 와가지고 훈련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탄력적으로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주 5일에 6시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훈련 과정별 전문 강사를 유치해서 훈련을 진행하는데 대부분이 기업에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한 기업의 직무를 분석을 해서 이걸 그대로 교과 과정으로 설계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전 과정을 기업과 연계해서 기업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회사 한 군데가 장애인을 다 소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동일한 직무를 또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의 맞춤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체하고 사업주에게 저희 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장애인 훈련생 모집을 저희가 대행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집을 대행해서 면접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이제 훈련도 지원해주고 또 수료 후에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적응 지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줘서 기업이 좀 안정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훈련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장애인 고용 대행과 취업 사후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장애인 고용 기업의 정책 지원도 공단지사와 연계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렸겠지만 저희 나라에는 다양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훈련기관에서 안내를 해서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센터의 운영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요.
훈련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중심으로 훈련 후 수료생이 해당 기업에서 바로 채용돼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제일 먼저 맞춤훈련의 약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맞춤훈련 센터와 사업체가 연중수시로 약정을 체결합니다. 공식적인 그 서류로 그 약정을 맺게 됩니다. 그 내용에는 그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을 해줘야 된다. 맞춤훈련센터는 기업이 요구해주는 직무에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모집을 대행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맞춤훈련생이 모집 선발을 하는데 모집 선발은 기업에서 직접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맞춤훈련센터의 그 교사도 참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훈련생들은 기업에 취업을 약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직접 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도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공동으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어떤 것은 난이도가 낮아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1개월 정도 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CAD라든지 이런 설계 쪽에서 좀 훈련 기간이 필요한 그런 경우는 훈련 기간을 좀 길게 갖기도 합니다. 훈련이 끝나는 후에는 훈련 수료 및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채용 기업의 최종 면접을 걸쳐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 훈련을 제대로 이수만 했으면 그 기업에서는 채용을 합니다.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훈련 기간 중에 어떤 특이하게 큰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그 기업에 와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취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 그 기업에서는 채용이 돼서 이제 그쪽에 그 근로자로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현감장 높인 기술력은 강한데요. 저희가 이 맞춤훈련센터는 그 딱 정형화된 그 훈련 시설이 아니고 언제든지 가변화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무자를 강사로 유촉하고 선생님들도 매번 바뀌는 거죠. 가르치는 선생님들 매번 바뀌는 거고 프로젝트 해결 중심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거의 유사한 시설장을 꾸밉니다. 그런 시설들이 저희가 없을 때는 현장의 시설을 빌려오거나 현장과 유사한 시설을 임대해서 저희가 세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표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그 기업에 우리 베트남에 계신 분이 알만한 회사로는 스타벅스 맞춤 훈련입니다. 실제 매장 시설 및 장비를 그대로 해놓고 원두도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원두를 사용해서 실제 스타벅스에 가서 일하는 내용들을 똑같이 훈련해서 그 맞춤 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도 제가 매년 맞춤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클린룸 환경에서 반도체 제작 공정 실습을 저희가 하고 이 제작 공정 실습을 이수한 사람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과정에 투입이 돼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맞춤훈련센터에 참여한 그 2020년도 작년에 기업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나라의 반도체사로 유명한 SK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그다음에 그 한국 남동발전이라는 발전소, 스타벅스, 그다음에 그 제주의 신화월드라는 놀이동산도 있고요. 그 다양한 이런 식으로 뭐 신세계 여러분 잘 아시는 신세계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대기업은 저희가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또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그룹사 맞춤훈련이라 해가지고 여러 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그런 직무들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S에 있는 자회사 맞춤훈련을 저희가 해본 적이 있고요. SK 그룹사 맞춤훈련이라는 것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 모습은 맞춤훈련 센터의 모습인데 도심에 상당히 깔끔하고 첨단 시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맞춤훈련 센터의 시설들을 도심에 설치함으로써 과거에 장애인 시설이 외곽, 좀 외진 곳에 있다는 인식을 깨고 그 장애인 훈련 시설이 도심 한가운데 설치한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맞춤훈련센터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IT 전문훈련센터입니다. IT 전문훈련센터는 가장 최근에 저희가 그 세팅을 해서 훈련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훈련센터입니다. 먼저 그
IT 전문 훈련센터는 일단 미래 디지털 산업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IT 전문 훈련을 실시해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IT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그 IT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데 저희가 IT 분야 특성상 자주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을 대비해서 재직자에 대해서도 훈련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21년 11월에 저희가 한 개소를 또 개소를 하고요. 22년도에 또 한 개소를 개소해서 현재 3개소까지 운영을 열 계획입니다. 이 IT 전문 훈련센터는 또 맞춤 훈련센터와 마찬가지 도심에 설치를 하지만 실제 IT 산업 단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회사들이 모여 있는 산업 단지 안에 훈련센터를 설치를 해서 IT 회사들이 뭐 항상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IT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 안에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립을 하고 있는 것도 서울에 있는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IT 기업과 밀접해서 훈련을 해서 주변에 있는 IT 업체에 바로 취업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이 IT 훈련센터는 단계를 2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낮은 1단계와 난이도가 높은 2단계인데요. 일단 장애인의 IT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기본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게 1단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T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IT 전문가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좀 더 IT 전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의 장애인 고용 적합 직무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걸 좀 전문화시키고 IT 기업의 취업이나 IT 분야 창업을 시킨다고 생각하십니다. 1단계는 취업보다는 IT 수준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2단계에서는 IT 분야의 일자리로 연계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기업체의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 가능 직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재직자에 대한 직무 능력 향상 과정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T 전문 훈련센터의 전경인데요. 대부분이 IT 회사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IT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장애인 중에 29세 이하 한참 구직을 해야 될 장애인의 인구의 한 65% 정도가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취업을 해야 될 때에는 발달장애인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체나 청각, 시각과의 통합훈련이 어렵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전문 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려 19개를 저희가 총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광역, 시, 도 단위로 1개씩 이상을 다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역할은 발달장애 특성에 따라서 설계된 체계적인 직업훈련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직업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직업체험을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취업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1에서 6개월 사이고요. 주 5일, 1일 6시간 현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직무에 대비해서 기능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한 공통교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업생활을 위한 공통교과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기능훈련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직업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교과는 제조기술, 서비스 산업, 사무행정 지원에 크게 3파트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통교과는 자기관리, 그다음에 취업준비, 직장에서 가져야 할 예절, 그다음에 기초학습,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런 급여를 관리하는 방법 등의 그 생활 경제 그리고 그 산업 안전사고에 좀 취약하다고 저희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발달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산업 안전 교육도 병행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을 해서 사무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는 직업 탐색 및 진로 설계를 위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니 자벌레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현장과 똑같이 꾸며져 있습니다. 마트는 마트, 병원은 병원처럼 이렇게 똑같이 꾸며져 있습니다. 커피숍은 커피숍처럼 똑같이 꾸며져 있는데요. 다수의 기업과 연계합니다. 실제 기업의 이름을 그대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현장과 동일한 직업체험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 주 대상은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단계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기본과정, 심화과정, 특별과정으로 3단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고용 연계와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직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체험관의 대표 직무를 보시면 사무행정 지원, 그리고 유통서비스, 쿠팡 이런 거죠. 아마존 이런 유통서비스, 그다음에 마트 이런 것들이 편의점, 뭐 물품 정리정돈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병원의 침구류, 그다음에 교체, 그다음 환자 이동, 세탁물 분류 및 정리 이런 것들도 저희가 체험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립 직무, 우리가 작업 공구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조립, 그다음에 공동 작업 이런 것들입니다. 또 시네마 서비스입니다. 검표라든지 또 영화관 실내외 청소, 그다음에 3D 안경을 배부한다든지 수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제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의류 분류 같은 경우는 의류 매장을 실제 똑같이 꾸며놓고 의류 매장에 대해서 제품 분류, 정리 포장, 보안 테크, 그리고 판매, 그 보안 테크에 대한 부착 제거,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실습을 하고 있고요. 바리스타에는 똑같이 커피를 제조하고 매장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주문을 받고 계산하는 것까지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주방 보조는 종류별 식기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식기를 세척하고 배치하는 일, 외식 서비스는 그 식품을 포장해보고 또 배식, 보조, 테이블 정리, 또 식품 위생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육아 보조는 우리 발달장애인의 육아 보조와 함께 육아 보조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분유 수유라든지 트림을 시키는 거, 기저귀 교환, 그 임산부 체험, 유아 침구류 정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직무 체험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직업 체험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과정, 심화 과정, 특별 과정으로 운영되는데요. 기본 과정은 특수교육 대상자 고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면서 전 분야를 4시간씩 돌아가면서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심화 과정은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좀 더 심화된 과정을 일에 참석하면 20시간 이상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특별과정은 그 고등학생이 아닌 발달장애인 구직자 중에서 이런 직업체험관을 경험하지 못한 분을 대상으로 4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들어오기 위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 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최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다 좀 장애가 좀 중한, 장애가 좀 심한 장애, 발달 장애인이죠. 또 시각이라든지 청각을 동반한 그런 발달 장애인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직업훈련으로 바로 진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업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이 과정은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직업훈련으로 전이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립기술훈련, 직업탐색, 직업흥미교육, 직업소양교육인데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직업훈련 과정으로 이게 전이되는 그런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및 취업 인프라 확대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인 회사에서 일을 못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 그런 인식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교사 교육이 있는데요. 특수교육 교사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사업체 교육이 있습니다. 사업주 및 체육 담당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가 주로 인식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를 하는데요. 발달장애인 재활 및 특수교육, 진로지도 취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요약을 해드리면 발달장애인의 일단 꿈을 찾아주는 일을 저희가 제일 먼저 하죠. 그게 직업 체험관입니다. 어떤 그 일이 직무에 맞는지를 고등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저희가 충분히 그 체험을 하게끔 해서 본인에 맞는 직무를 찾아주면 그 꿈을 키워주는 것이 직업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해당 직업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그 꿈을 만들어주는 것은 해당 기업에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3단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달장애 훈련센터에는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기업과 똑같은 형태로 꾸며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라든지 롯데시네마, 그리고 저희 나라의 가장 큰 통신사인 KT, 그다음에 스타벅스, 지자체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데아 커피숍, 남양유업, 그다음에 CU, 그다음에 항공사인 에어부산도 항공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비행기 청소죠. 비행기가 기장에 착륙을 하게 되면 그 비행기 안을 청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실습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파우라는 의류 매장, 이랜드 음식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장애인 사이버 직업훈련은 직접 훈련을 참여하기 어렵고 장애가 좀 중하다든가 아니면 가정이 있어서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 온라인을 통해서 훈련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구직자 누구든지 참여하고요. 또 재직자 같은 경우도 직업훈련에 대해서 직접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재직자에게 지속적으로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애인 사이버 훈련을 디지털 직업 능력개발원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등록장애인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전문 업체와 연계해서 직업훈련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당연히 장애인 전문 디지털 능력 개발원이기 때문에 수어라든지 자막, 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알기 쉬운 표현 등 장애인 친화적 콘텐츠가 함께 탑재되어서 장애인들이 수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특별하게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훈련에 참여하는 방법은 저희 디지털 능력개발원에 접속을 하고 회원을 가입하고 장애인 인정을 받으면 가정 및 신청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훈련의 과정들은 대표적인 기능 과정은 전문 기술 및 기능 향상 훈련들이고요. 그다음에 직업생활, 취업 준비 및 직장 정응을 위한 다양한 직업생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기소개서를 쓴다든가 면접 기술, 취업 전략 등이고요. 또 인권에 관한 과정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이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성희롱 예방, 또 산업안전에서 산업안전을 예방하는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특별과정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의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입문 교양 강의도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저희가 공공훈련기관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장애인 훈련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장애인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이제 가사 등의 이유로 인근에서 훈련을 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경우와 일반 공공훈련기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기관이죠. 일반 공공훈련기관에서 통합훈련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일반 공공훈련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훈련 공공기관인데요. 이때 통합훈련을 받습니다. 비장애인과 통합훈련을 받으면 장애인에게는 월 40만 원 정도 훈련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장애인이 있는 학과의 훈련 교사에게는
월 최대 10만 원의 훈련 수당을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민간 훈련 기관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기관인데 장애인의 전용반, 전용학과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나 단체, 뭐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원 등 장애인을 전문으로 하는 훈련 기관에서 훈련을 하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일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훈련 기관에서 장애인 전용반을 하는 경우는 그 훈련 비용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저희가 그 해당 학과에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에게는 역시 훈련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관 등 단체, 장애인 단체, 뭐 그 안마 수련원 이런 곳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 소요되는 전체 경비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훈련기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저희가 장애인 기능경기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능경기대는 장애인 우수 기능을 장려하고 그 기능 향상을 촉진하며 사회 전반의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매년 장애인 기능경기대를 개최하고 4년 주기로 열리는 국제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인데요. 저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17개 시도로 이렇게 그 지방 자치단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시도별로 개최를 하게 되고요. 매년 6월에 개최를 합니다. 한 2,900명 정도가 매년 참가를 하고요. 그 상금이 금상 50만 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일반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청각과 경쟁을 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발달장애인은 별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방대회를 별도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전국장애인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그 금상을 수상하게 되면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권이 주어지고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매년 9월 중에 개최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해서 개최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42개 직종에 420명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하게 되면 금상은 1,200만 원, 은상은 800만 원, 동상은 4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고요. 1에서 3위의 입상자는 국제대회 선발전에 출전할 자격을 주어집니다. 국제대회 선발전을 해서 선발이 되면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다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저희 나라도 참가를 하게 됩니다. 모스크바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57개 직종 30개국 한 9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40개 직종에 한 40명 정도의 선수를 포함한 한 100명 정도의 선수단이 파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상금도 주어지지만 20년간 연간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연금은 금상은 1,200만 원, 은상은 900만 원, 동상은 6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물론 상금에 대해서 6,700만 원, 은상 5,600만 원, 동상 3,900만 원 정도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이거는 장애인기능경기대 운영의 모습이고요. 제가 보통은 큰 컨벤션을 빌려서 그 컨벤션에 그 경기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능경기대를 개최하고 장애인 기능에 대해서 어떤 장려하고 또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부에서는 장애인 기관별로 상세하게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그 외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 직업훈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이렇게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베트남에 계신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직업훈련 전문가들과 제가 직접 만나서 저희 것도 소개하고 제가 베트남의 제도도 저희가 좀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참고할 게 있으면 또 참고를 해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장애인 직업훈련이 같이 발전을 해서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취직을 해서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될 수 있는데 크게 두 국이, 두 나라가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참석해 주신 우리 베트남의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에는 뵙고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